정부의 어떤 강력한 거리두기 조치라든지 인원 제한 이런 거는 솔직히 정말 잘 지켜야 되는 게 맞아요. 그렇죠. 인원이 어찌됐든 몰리면 뭐 파급력은 더 커질 수 있으니까 인원 제한 뭐 이런 것들은 솔직히 저는 이해가 가요. 그리고 뭐 데모 금지, 집합 금지 이런 인원까지는 솔직히 이해를 하는데 시간 제약은 아닌 것 같아. Remember me. 네,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제 요즘에 이제 지금 또 거리두기가 그러니까 지금 시점에서는 조금 이제 조금 제한적이 많이 있죠. 또 그런 거에 대해서 선생님께서 또 견해가 또 있으시다고 그러셨는데. 제가 이제 아무래도 신도분들 중에서 뭐 사업하시는 분들이나 영업하시는 분들, 뭐 자영업자부터 굉장히 많잖아요. 물론 그냥 일반 직장인 분들도 계시지만, 근데 조금 뭐라 그럴까, 한편으로 이런 생각도 들었어요. 제가 아니 다른 나라들은 이제 뭐 코로나가 터졌다 뭐 좀 국내가 심각하다 이러면 뭐 외국인 출입 금지를 시킨다든지 이런 게 다른 나라는 의외로 조금 굉장히 한번 강하게 하는데 왜 우리나라는 외국인 차단을 안 할까? 이런 얘기를 던지면 주위에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뭐 우리나라 대통령 정권이 다른 나라들 눈치 본다고 뭐 함부로 못한다. 우리나라는 말만 선진국이 됐지 아직까지는 다른 나라 밑에 있어서 총알바지라 말 그대로 한가운데 있어서 다른 나라들 총알바지라 함부로 못한다 뭐 등등 굉장히 결국은 우리나라가 무능력해서 그렇다 이런 얘기들을 굉장히 많이 하더라고요. 근데 그거는 뭐 정부만 알겠지만 왜 그런지는 대통령님만 알겠지만 저도 한 시민으로서 그거는 참 의문점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한동안 또 위드 코로나 뭐 같이 간다 뭐 3, 4천 명까지는 커버가 된다. 이제 이런 얘기들을 해서 위드 코로나로 솔직히 거의 일상들이 좀 많이 풀렸었잖아요. 또 잠깐. 저는 솔직히 위드 코로나가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정말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왜냐면 저도 점집을 운영하고 있지만 많은 사람들이 한 시간에 저는 몰리지는 않잖아요. 다 예약제니까. 한 사람 한 사람 이렇게 있기는 하지만 솔직히 걱정은 되잖아요. 걱정은 되니까 나름대로의 방역 준수 이제 수칙을 준수한다고 뭐 온도 체크기부터 손소독제도 갖다 놓고 가림막도 평소에는 해놓고 다 마스크 착용도 해서 하지만 나같이 1대1로 상대하는 사람도 걱정이 좀 많이 되는데 사업자분들이나 자영업자 분들도 굉장히 좀 많이 힘들겠구나라는 생각을 저도 조금 실감을 했어요. 솔직히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제가 만약에 자영업자 이제 사업자를 한다면 저는 이제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정부의 어떤 강력한 거리두기 조치라든지 인원 제한 이런 거는 솔직히 정말 잘 지켜야 되는 게 맞아요. 인원이 어찌됐든 몰리면 뭐 파급력은 더 커질 수 있으니까 인원 제한 뭐 이런 것들은 솔직히 저는 이해가 가요. 그리고 뭐 데모 금지, 집합 금지 이런 인원까지는 솔직히 이해를 하는데 시간 제약은 아닌 것 같아. 솔직히 우리가 장사라고 해도 24시간 장사를 하는 사람들은 극히 소수잖아요. 그리고 나머지는 뭐 저녁 장사까지 하겠지만 근데 보세요. 이게 자영업자들을 위한답시고 뭐 그렇게 시간 제약을 그렇게 뭐 9시에서 뭐 10시로 늘렸다 10시에서 12시로 늘렸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하시는데 술집 장사 하시는 분들은 9시부터가 시작이에요. 그러면 그분들은 혜택 못 받는 거잖아. 시간적인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게 내가 사업자를 냈잖아. 내가 사업자로 내서 세금도 내잖아. 그러니까 내가 자영업자로 내 가게에 대한 권리는 내가 갖고 있잖아. 근데 그 영업시간을 하라 마라까지 그걸 굳이 민주주의 국가인 우리나라 자체에서 시간적인 제약까지 상인들에게 강요를 한다는 게 저는 조금 의아해요. 솔직히 정부에서 여지껏 제안했던 그런 방편들이 아직까지 결국은 잡지 못했잖아요. 물론 다른 나라들도 마찬가지예요. 하지만 조금 이게 진짜 뭐가 상인들을 위하는 건지 시민들을 위하는 건지 좀 모르는 것 같아요. 결국은 욕은 욕대로 먹고 데모는 데모대로 하고 지금 최근 들어보니까 뭐 자영업자들 데모한다, 국가 상대로 소송한다 뭐 이런 얘기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 자영업자 분들이 그 보상적인 부분 있잖아요. 보상적인 부분들이 적다고
보상적인 부분이 뭐 500도 적다 뭐 이런 식으로 했다는데 어떤 사람은 그 보상 금액이 얼마가 나왔다더라. 100 얼마가 나왔대요. 그래서 왜 100 얼마가 나왔냐, 나도 500 달라 그랬는데 그게 뭐 코로나 이전에 팔았던 매출의 평균 금액을 지불을 한다 하더라고요. 그럼 이 사람은 코로나가 아니어도 장사가 안 됐다는 소리야. 그러면 솔직히 100만 원씩 팔던 사람이 500을 받으면 솔직히 이득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장사를 원래부터 안 됐던 사람들도 거기에 묻혀가는 경우도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나라에서도 이 꼴 저 꼴 보기 싫으면 그 사업과 영업에 관련된 주만큼은 상인들에게 권한을 줘야 된다고 난 생각을 하거든. 시간적인 부분을 제약을 풀어놓고 그 다음에 상인들이 뭐가 불만인지 아닌지를 봐야지. 인원 제약은 그렇다 치더라도 시간 제약을 풀어주면 상인들은 그것만으로도 솔직히 숨구멍이 난 풀릴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상인들 입장에서 인원 제한을 풀어라 그러면 그건 상인들 욕심이지. 다 지금 똑같이 고생하고 있는 마당에 우리나라가 무슨 공산당도 아니고 모든 권한을 다 정부가 지고 그거를 감나라 배나라 하는 건 조금 나중에 가서 폭풍이 있지 않을까 이 생각을 해요. 그리고 솔직히 저 개인적으로 경기도에서는 이렇게 지원하겠습니다, 서울에서는 이렇게 지원하겠습니다 하시는 시의원들도 전 솔직히 좀 그래요. 전 솔직히 좀 그래요. 이런 금전적인 부분을 가지고 사람들의 마음을 가지고 흔든다는 게 전 솔직히 그렇고, 결국은 우리나라에서 누굴 지원하고 말고 하는 건 시민들의 세금 걷어서 그쵸. 결국은 다 하는 거잖아요. 근데 참 이게 희한하게 돌아가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뭐 저도 정치나 경제에 대해서는 딱히 관심도 없고 뉴스도 잘 안 보고 TV도 못 보지만 거의 아무래도 신도분들 중에 그런 분들을 많이 상대하다 보니까 이분들의 좀 안타까움과 노고를 평소에 제가 많이 듣다 보니 저도 그건 좀 아닌 것 같아서 거리두기에 대한 방역 조치에 대한 윤도령의 개인적인 생각 얘기해봤어요. 감사합니다.